한동훈파였던 김종혁 최고위원을 국힘이 징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이 그렇게 추락한 국힘보다도 한심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힘 스스로 정당의 산 사유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당이 자기 사람을 징계하는 방식은 그 정당이 어떤 질서를 신봉하는지 드러내는 가장 노골적인 장면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김종혁을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그 자체로는 내부 규율을 세운다는 행정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호사는 브리핑에서 김종혁을 윤리위에 넘기는 이유로 당원 당규와 윤리규칙 위반을 들면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했다고 했고, 김종혁의 발언을 문제 삼는 근거로는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당원을 정신질환자에 비유했다는 주장, 특정 종교를 비난했다는 주장, 장동혁을 두고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주장까지 줄줄이 붙었습니다. 이 호사는 이 모든 걸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라고 규정했고,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을 통해 반복한 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지금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용인하려는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혁의 표현을 낙인이라고 부르며 징계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무감사위가 공개 브리핑에서 쏟아낸 문장들을 보면 그 방식 자체가 낙인의 기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김종혁이 당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했다는 판단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당무감사위가 택한 응수의 방식은 그 과함을 토론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제재로 제거하는 방향입니다. 더 거칠게 말하면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나오는 급진적 비유를 문제 삼으면서도 그 급진적 비유가 왜 나왔는지, 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이런 말이 등장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말만 끊어내고 사람만 떼어내려 합니다. 이런 선택은 당이 건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당이 자기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소한의 능력조차 포기하는 길로 보입니다. 징계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보통 최후의 수단입니다. 토론이 작동하고 절차가 살아있을 때는 설득과 반박과 반증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순서를 건너뛰는 듯한 모습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한동훈의 반응은 이 흐름에 기름을 붓습니다. 한동훈은 김종혁에 대한 징계 결과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문장은 그 자체로 강한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런데 강한 수사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옵니다. 한동훈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들은 한동훈이 당내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해왔는지까지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끼어듭니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당무감사위는 원칙적으로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무감사위는 다른 날 긴급 공지를 통해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 당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동훈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서는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라며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의 아내 장인 장모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이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고 휴대전화 번호 끝 사자리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동훈의 딸이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인데 그와 동일한 이름을 쓴 당원이 재외국민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나아가 이름이 같은 작성자 4명이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달 남짓 지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시차를 두고 탈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기반한 추측성 보도나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목은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확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는 단서들은 이미 공개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같고 선거구가 같다는 정보는 결론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의 머릿속에 강한 그림을 남깁니다. 재외국민이라는 정보, 탈당 시점이라는 정보까지를 덧대면 남는 건 사실상 하나의 서사입니다. 그럼에도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하면 그 문장은 균형이 아니라 면피처럼 들릴 위험이 큽니다. 더구나 이 호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라는 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을 때 개인정보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원 게시판에는 써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으며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건 써서는 안 되는데 그런 글을 쓰는 건 스스로 보호할 만한 개인정보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리는 위험합니다. 누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어디인지가 불분명하고 그 판단이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누구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없다는 선별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선별은 법이 아니라 힘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종혁의 발언을 낙인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가치 판단을 들이대는 모습은 당이 내부 규율을 공정한 원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휘두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판에서 한동훈이 보여주는 태도는 무능과 교활함 사이에서 더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원 게시판 조사 자체가 한때 그나마 할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동훈 측이 끝까지 부인하다가도 당무 감사위가 공개한 정보들이 쌓이면서 반박의 공간이 좁아지는 모양새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아직 확인 절차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의 세계에서 단정 이전에 이미 치명적인 타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름이 같은 당원이 같은 선거구에 있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다는 정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 신뢰를 한 번에 녹여버리기 충분한 재료입니다. 더구나 논란이 불거진 직후 비슷한 시기에 탈당했다는 사실까지 제시되면 대중은 정치적 설명보다도 상식의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의 태도와 책임의 언어일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강한 수사로 맞섭니다.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는 말은 박수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이 내부 권력투쟁이 도구로 읽히는 순간 민주주의는 명분이 되고 말은 칼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이 냄새는 당무감사위의 중간 공개를 둘러싼 해석에서도 강하게 풍깁니다. 당내에서는 장동혁이 최근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하며 리더십 위기에 처하자 2호선이 총대를 메고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한동훈은 SBS 유튜브에 출연해 2호선을 두고 윤어게인이라며 장동혁이 데려온 사람이라고 말했고 장동혁이 코너에 몰리자 당내 정적을 공격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을 뿐이며 이런 식으로 지도부 상황이 타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장면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김종혁을 징계한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내부 민주주의를 더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과 그 대응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본 감각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리를 말하지만 윤리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받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건 단지 의석의 숫자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의 품격 문제로 번집니다. 국민은 정당이 내부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정당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가의 기준을 세우는 정당의 모습이라기보다 스스로의 불안을 덮기 위해 사람을 자르고 정보를 흘리고 상대를 낙인 찍는 집단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정당 해산 같은 극단적 단어가 정치적 수사로만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감을 얻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 경고를 피하고 싶다면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속도보다 스스로를 설명하는 능력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회는 모두 떠났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